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어떤 자격을 취득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를 드리면 거기 상황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난이도, 그러니까 각자 산업안전기사나 지도사, 건설안전기사의 시험 난이도, 그리고 하는 일, 리스크, 연봉, 시험 준비, 결론 순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한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고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건설안전기사가 제일 쉬운 편이다. 취득하기 쉽다.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들으시면 이거에 준하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을 취득을 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4년이 되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고 시험 범위나 시험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게 있어서 살짝 어렵다. 그리고 건설뿐만이 아니라 기계, 화학, 전기 분야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건설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가 굉장히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짝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지금 2024년 1회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나 다 50% 이상대거든요. 뭐 60%까지는 안 되고 50% 이상대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에 준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기술 자격이잖아요. 근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전문 면허 자격이기 때문에 변리사나 세무사처럼 개인의 1인 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 분야의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극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2013년에 재실시가 되면서 산업안전지도사가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12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게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떨어지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뭘로 채울지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게 압박감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산업안전지도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하는 일 보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제조업, 건설업 할 거 없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총 건설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50인 미만이거나 총 건설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라든지 다른 공무랑 안전관리자랑 겸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이제 안전보건 담당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담당자로서 선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문 자격으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 전기 분야, 기계 분야, 화공 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라는 업체를 1인 기업으로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단이랑 같이 중소규모의 업체에 현장 방문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편달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을 갈 수도 있고 제조업을 갈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분야가 전기 분야예요. 그래서 본인이 건설을 더 많이 한다 하시면은 건설로 가시면 되고 나는 제조에서 오래 일했다. 제조에 대해서 빠삭하다 하면은 전기, 기계, 화공으로 가면 됩니다. 이 전기, 기계, 화공은 이 셋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따셔도 제조업 어떤 제조업이든 지도를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1인 기업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공정안전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입니다.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조업을 보통 많이 가거든요. 건설 현장은 주 6일 근무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저녁에 일찍 끝나긴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저녁에 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뭐 철야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그런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 분야의 최고 상위의 버전의 전문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 업무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서류 작성이나 서류 확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면허만 따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타 여하 뭐 노무사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하시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산업안전 지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리스크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산업안전 기사가 있고 제조업은 아니고 시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50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선임이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업무는 일단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전 회의 주도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작업할 수시 위험성 평가라고 하거든요.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 상시 위험성 평가는 뭐 당장 내일 작업한다. 그럼 오늘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그 근로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월간 안전보건 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안전관리를 했고 어떤 걸 개선했는지 하고요. 직원들이 이제 아차 사고로 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주면 그 보고서로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제한제도 같은 경우에는 발표회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발표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밀폐 공간 작업이 있다 그러면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그리고 청력 보전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서류 뭐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조직도 작성해야 되고, 경영 방침 목표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가 굉장히 많고 위험성 평가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작업이 있을 때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업무를 하다가 집에 갑니다. 저는 거의 서류 업무가 주 업무이고, 안전관리는 이제 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 불합리한 사항, 부적합 사항을 지도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을 가는 것, 엉덩이를 떼기가 힘든데 어떻게 현장을 또 갑니까? 근데 또 이렇게 안전조치나 아차 사고나 이런 걸 발굴해서 사업장 내의 안전조치랑 보건조치를 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직원이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서류를 했다라고 해도 다 찾아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이 높다고 해가지고 마냥 망고땡이 아니라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건설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하죠. 건설 현장 특성상 어떤 현장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짧게는 한 달, 뭐 길면 3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 뭐 이렇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류랑 공모 업무도 많을 뿐더러 또 현장을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아파트 동수가 뭐 4동, 5동만 돼도 그냥 땀으로 다 젖어버리죠. 그리고 근로자와의 잦은 다툼. 아무래도 제조업은 매일 보는 근로자들이랑 보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편입니다. 뭐 천천히 들어주든 빨리 들어주든 들어주긴 해요. 건설안전기사여서 안전관리자로 이제 건설 현장을 가게 되면 근로자들 나이가 일단 50대 이상 고령의 근로자들이 많고, 또 시끄러운 데에서 일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들리고 전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고, 큰 소리는 곧 서로에게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잦은 다툼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서류 업무가 없냐? 조그만 현장 사무실에 PC 하나 놓고 서류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저도 시운전을 한번 가보긴 했지만 시운전 가면은 제대로 전기,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위험성 평가를 만들고 전기 위험성 평가를 만들고 그 공정 안전 보고서나 그런 보고서들을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건설 쪽에서 지금 뭐 현장에서 뭐 안전관리자를 못 뽑는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원래 120억에서 단계별로 50억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24년이 됐기 때문에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선임을 못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급여도 일단은 아무래도 작은 편에 속하겠죠.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그리고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것도 시스템이 안 잡혀 있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못 버팁니다. 지금 어디까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과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 앞에 모텔에 일단 숙소를 잡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서 서류 업무하고 현장 한 바퀴 돌고 서류가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장님도 잘 몰라요.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뭐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관리자 협의 같은 다른 소모임에 들어가서 계속 물어보면서, 예,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못 해먹겠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 6일 출근이 일단 뭐 하루 쉬고 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워라밸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소주 한 잔 먹자 그러면 소주 한 잔 먹고 뭐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면은, 예,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8명이 근무 중인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산업안전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안 하려고 한다, 기피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업무는 많은데 사고 시에는 또 처벌도 받을 수 있대. 누가 해? 돈을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시설이고 약간 중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건설안전기사는 연봉을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고 치면 그런데 뭐 월급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차이 날 거야. 근데 2, 30만 원 더 벌자고 이런 리스크들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떨어져 생활하면은 그만큼 객지 생활하면 그만큼 돈을 더 써요.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 출퇴근하면 사실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떠돌이 생활하면 일단은 뭐 먹는 거부터 다 사서 먹어야 되고 뭐 빨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은 이 건설 현장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건설 현장에 또 옮겨요. 이제 뭐 프로젝트 뭐 안전관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뭐 계약직 프리랜서 느낌으로 돈 보고 계약해서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이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건설 현장이나 공사팀,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완전 그냥 건설 현장의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다니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고 발생 비율이 제조업보다 건설 쪽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팔이 목숨이에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현장은 그렇게 뭐 위험한 작업도 없고, 뭐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봐야 뭐 사다리 고소 작업? 근데 저희는 그 작업 발판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K 사다리를 갖다 놓는 순간 온 사방에서 이목이 끌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비싸요. 사다리 그냥 신축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거는 12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더 비싼데 중소업체에서는 그 사다리를 사서 과연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과 실제로, 그리고 이제 조금 은퇴를 하시고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를 따실 분도 이제 잘 들으세요. 주목하세요. 서류 업무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능수능란하게.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맨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거 좀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서류 업무가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까지는 아니어도 엑셀이나 한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입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힘들 겁니다. 건설안전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해서 산업안전지도사는 이제 개인 사업자 면허를 주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만큼의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주 3일만 일하고 싶다? 그럼 주 3일만 일하시면 돼요. 업체와의 약속을 3일만 잡으면 되겠죠, 스케줄을. 그리고 PC 잘 못해도 됩니다. 그 공단에다가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오늘 뭐 했고 사진 몇 장 올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키오스크 배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는 게 한 번만 해보시면. 그리고 뭐 서류 업무를 뭐 잘할 필요도 없어요. 뭐 보고서 쓰고 이럴 거 아니시면. 그리고 내가 뭐 주 6일 하고 싶다 그럼 주 6일 하면 돼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 6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 6일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4회 이상은 못합니다. 뭐 건설 지도 계약을 해서 지도 업무를 하게 될 때 하루에 4번 이상은 지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한 달에 80번 이상은 못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나 떼돈 벌 거야 이러고서 100개, 200개 못 한다는 거야. 그냥 한 달에 최대가 맥심이 80개고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많이 해야 60개 정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뭐 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수도권 지역으로 봤을 때 20에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곱해보면은 자기가 연봉이 얼마나 될지 계산이 되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의 리스크에 비해 산업안전지도사는 굉장히 얌전하고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2천만 원짜리 가입을 하라 그러거든요. 개업을 하게 되면. 근데 그 2천만 원으로 어떤 보상이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남의 물건 깨먹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니까 그렇게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위험할 게 없는 거죠.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신입 기준이에요. 3,500에서 6,000 정도. 6,000은 근데 좀 경력이 있어야 6,000 정도 받는 거고, 보통 3,500에서 4,000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금액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보고 내린 평균치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요 정도 선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시고 건설 현장으로 가게 되면 좀 더 많이 줍니다. 5,000에서 7,000. 그 이유는 일단은 주 6일 근무고 근무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산업안전기사랑 건설안전기사랑 연봉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하루 더 일해서 그만큼 더 받아가는 거니까. 주 6일 근무해가지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둘은. 그리고 산업안전 지도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영원입니다. 아무도 돈을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뭐 기존에 있던 법인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보니까 한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셔도 아까 단순 계산했을 때도 7천이 넘잖아요. 연봉은 산업안전 지도사가 무조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크고 업무 형태도 불안정하고 그런 기사보다는 퇴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 지도사가 더 어울릴 겁니다. 왜냐면 안전관리자는 어찌됐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시공을 해서 공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공생이 안 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데도 몰라 바빠, 지금 그거 안 돼, 이렇게 보통 되돌아오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현상이 이렇고, 이런 거는 유튜브 다른 영상들 찾아봐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현직자가 뭐 일하는 방법이란다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도 일단 없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발주자와 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주자의 신분으로 내가 가서 안전 이런 거 지도해 개선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싫어요, 바빠요, 그런 거 언제요, 이런 얘기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전관리자처럼 심하게 듣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 채용, 그리고 카페에서 구인하는 거 내용, 그 여러 가지 구인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숫자만 높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업무의 강도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시설에서 일하지만 지금 뭐 저녁에 퇴근하고, 저희 5시 칼퇴하거든요. 8시 출근, 5시 칼퇴예요. 1분도 연장 근무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당직이 있지만요. 근데 원래는 저는 이제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직 근무도 원래 빠져있는데 지금 사람이 계속 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땜빵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원래는 안전관리자는 당직 근무 안 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급여는 저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게 언저리거든요. 뭐 한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중간보다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5시 칼퇴하고 내 개인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직원들, 근로자들을 잘 만나서 착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오히려 저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기존에 산업안전 기사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건 알아요. 자, 컷!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 한번 봐야겠죠.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CBT 시험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현재 뭐 우리 네이버에다가 전자문제집 CBT라고 치면은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봐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필기 CBT를 10개년 정도 돌리면 합격하십니다. 1차는. 그리고 2차 필답이랑 작업형이 있는 건데, 이 필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 반복 듣기 영상이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반복 듣기를 출퇴근 시간에 듣고,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조금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갔었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튜브로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에 이제 작업형이라고 해봐야 뭐 동영상 보고 문제점 찾고 뭐 관리 감독자가 해야 하는 업무 이런 거 적고 하는 건데 다 필담이랑 똑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답 찾는 거는 사실 없어요. 뭐 그냥 힌트를 주기 위한 거지, 영상에 보고 내가 나만의 특별한 답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안전기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건설안전기사는 제가 산업안전기사도 준비했고 산업안전지도사도 준비하고 있었고 건설안전기술사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안전기사는 그냥 시험 보기 전날 가서 하루 보고 1차는 붙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이랑 계속 겹쳐가지고 1차 못 봤어요 아직. 근데 그거는 이제 3회차 때 접수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건설안전기사는. 네,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는 학원 크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원 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혼자 독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뭐 관련 학과를 나왔다거나
또는 산업기사를 따고 1년이 지났다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이 같은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리를 하다 오시든 피아노를 치다 오시든 영어 선생님을 하다 오시든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해서 보면 돼요. 네, 학원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200만 원 학원에다가 맡겨두시고 강의를 듣는 거죠.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을 가서 실강을 듣든.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산업안전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암기기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산업암기지도사라고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것도 법이잖아요. 과태료사항. 그 때문에 이제 본인이 외워야 외운 만큼 시험에 나왔을 때 잘 적고 잘 풀 수 있는 거지, 학원에서 백날 주입식으로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 저도 이제 학원을 다녀보면 학원에서 해주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잖아요. 막 강제로 때려 넣으니까. 그래서 그게 공부인 줄 알고 복습이나 예습을 안 하는 거야. 말짱 깡입니다, 그럼.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독해요, 일단. 나는 200만 원씩 거기 학원에 갖다 줄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A부터 Z까지 나 혼자 해볼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모아서, 아니면은 이 준비하시는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독하게 하는 거죠. 그냥 독학도 상관이 없는 게 암기하면은 내가 외운 것만큼 시험에서 나왔을 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올려드린 그 영상을 꼭 A to G 산업안전지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산업안전지도사를 최종 목표로 중간에 산업안전기사랑 건설안전기사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한 단계씩 취득을 하면서 최종 목표를 산업안전지도사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분야의 최고의 전문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준비해서 시험 보시려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계셨지만 이 영상을 보고 또 아니면 또 다른 계기로 이런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은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겠죠. 산업안전지도사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아까 난이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가 있으신 분들은 산업안전지도사를 또 목표로 공부하셔도 되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올려드린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합격 전략 OT 영상이 있습니다. OT 영상 보고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입문자, 초보자, 비전공자를 위한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거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는 이쪽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할 거기 때문에 돈은 들지 않을 거예요. 돈 들이지 않고 뭐 찍먹으로 해보셔도 되잖아요. 아, 이런 시험이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없겠구나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땠냐면 산업안전지도사? 따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 그냥 맨 위에 네이버 검색해서 맨 위에 뜨는 걸로 등록을 했어요. 굉장히 후회도 하고 뭐 잘했다고 자기 위로도 해보고 했지만 뭐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도산 안땅 채널과 함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도 잘 짰고, 그 제가 해오면서 공부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최대한 안 좋은 거는 없애고 좋은 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만 녹여서 놨기 때문에 보시고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에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1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3월 30일, 4월 초 이렇게 1차 시험을 봅니다. 그 기간까지는 약 9개월 정도 남았고요. 2차 시험까지는 1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공부와 법, 그리고 규칙, 뭐 지침, 뭐 이런 곁다리식으로 좀 넓게 지식을 확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시험 보기 뭐 한 달 전, 최소 2주 전에는 1차다. 그럼 1차에 대해서 2주 동안에는 그 공부만 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올라오는 영상을 잘 보시면 되고, 지금 입문자 강의 10강으로 해서 굉장히 나름 만족하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